네이버에서 ESG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뉴스에 하루에 검색되는 뉴스가 한 2, 300개, 30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ESG라는 용어가 지금 되게 많이 퍼져 있고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에 대통령께서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견기업, 이제는 우리 좀 중소기업들까지도 이제 적용이 확대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정부, 지자체, 공사, 또 정부 기관들도 아마 ESG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그 프레임으로 ESG가 진행이 되었고, 또 결국 최종적으로 한국성급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거고요. 오늘 참석하신 그 업체분들을 보니까 이제 해운회사도 계시고 선박관리회사도 계시고 또 우리 그 서플라이 하시는 우리 선용품 공구업체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라는 테마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내용이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보통 연말에 뭐 연탄을 날려든지 김장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들을 CSR 활동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은 이제 어떤 기업의 경영과 관련다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의 어떤 활동의 일환으로 일단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ESG는 기업의 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미래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는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승선을 했었고요. 또 KR에 오기 전에 다른 기업에도 있었고 지금 KR에 있은 지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적 ESG를 얘기하기 전에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개념은 되게 오래된 개념입니다. 뭐 굳이 그 타임바를 따르고 올라가면 1960년에 뭐 침묵의 봄이라는 어떤 그 보고서에서부터 그 농약의 문제, 동식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다가 이제 1972년에 로마 클럽이라는 어떤 그 연구 모임과 회의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그런 개념들이 논의가 됐고 우리가 잘 아는 1987년 리우 세계 환경개발 회의에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정의를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87년에 어떤 그런 유엔에서 정리된 지속 가능 발전의 어떤 정의들이 계속 발전이 되어 왔었고요. 현재 지금 이제 2021년 현재를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공시를 할 때 ESG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의무사항으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었고 2026년부터죠. 2026년부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들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바를 거꾸로 가다 보면 크게 이제 PRI, GRI라는 이런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크게 지금 ESG를 움직이는 두 축이 금융과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ESG 활동을 잘 하는 곳에 어떤 기업의 투자를 더 확대하자라는 PRI라는 국제 금융의 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ESG와 관련된 어떤 스탠다드가 지금 뭐 평가 기준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의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있어야겠다. 우리 사실 ISO도 국제적인 스탠다드지만 그것이 어떤 강제화된 표준은 아니거든요. GRI도 역시 강제화된 표준은 아니지만 어떤 ESG를 지탱하는 하나의 인정된 표준으로서 지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어떤 보고서 틀을 잡는 표준으로 활용되는데 이것이 어떤 ESG의 큰 어떤 스탠다드의 하나의 축으로서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ESG가 뭐 어떤 것이냐 할 때 어떤 금융, 투자를 촉진하는 하나의 툴,
그리고 그 가닥을 잡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사고를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요. 1989년에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이제 엑손 발데즈라는 호가 원유를 싣고 나오다가 이제 바로 출항하는 중에 이제 그 뭐죠? 그 빙하가 부딪혀서 이제 이런 그 대형 해안 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아직도 지금 배상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약 4조 원 정도의 피해를 지금 이제 기업이 이제 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환경단체들이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단순히 그 선박 사고, 유류 오염 사고로 어떤 하나의 생태계가 다 마비가 되고 하나의 지역사회, 나아가는 국가까지 위협을 미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 경영 이런 거의 툴들을 국제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엑손 이제 모빌에서 출자를 하고 이 UNEP에서 유엔 환경계획에서 어떤 협업을 해서 만든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GRI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ESG라는 어떤 그 큰 테마가 나오기까지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환경 오염 사고, 또 어떤 그런 이슈들, 또 어떤 평등의 문제, 또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ESG의 문제가 지금 우리 지금 생활의 화두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떤 그 상위의 축이 이제 유엔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것에 대한 목표를 유엔에서 이제 설립을 했고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것을 또 도입을 해서 KSDG 골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목표들을 유엔에서 정한 거를 한국에서 수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동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있었으니 얼쑤 사람답게 살기 말하거든 그냥 죽어버리는 편이 났어. 암행어사 출두요. 내 어려운 사람 하나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소. 사람 내 사랑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이랐다. 형님 밥 좀 주시오. 마침 잘 왔네. 같이 박을 타주리가 필요했던 참이었는데. 어? 얼쑤 모두가 행복한 경제 성장 이뤄내니 아이고 좋아 죽겠다. 홍영미 300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뜨게 하려면 오염된 땅과 바다를 살려야만 한단다. 예? 보인다 보여. 아이고 심청아. 아버지 우리 함께 깨끗한 환경 누려보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리하여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이루었으니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협력이었다. 죄송합니다.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유엔의 어떤 그 지속 가능 그 발전 목표 17가지의 테마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꽁트 형태로 이제 보여줬는데 아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빈곤의 감소라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 뭐 해양 생태계 보전, 또 인권, 또 지구촌 협력 확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엔에서 정해졌고 한국에서를 그걸 받는 것은 이제
SDG 골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들을 잡고 있고요.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거를 17개 가지를 우리는 이제 4개 전략으로 뭐 사람, 번영, 환경, 그리고 평화, 협력 이렇게 4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우리는 또 나눠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UN SDG 골은 이제 17개 목표는 동일한데 뭐 세부 목표와 지표가 각 국가별로 자기들의 사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부 개수는 이제 뭐 지표 개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17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유엔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목표고요. 그럼 일반 기업에서는 이 UN SDG 골을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그것이 ISO 26000의 형태든 뭐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어떤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해서 지금 보시는 뭐 인권이나 노동, 환경, 또 기업의 반부패와 관련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들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UN SDG 골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자발적 기준들이 있고, 그것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GRI 가이드라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위부산 프로그램을 계속 하시려면 이제 ISO의 경영 스탠다드, 특히 이제 9000, 또 환경인 14000, 안전보건인 45000들을 이제 수용 여부를 결정하시고 이제 확대를 하실 텐데, 그 ISO에서는 약 22000개 표준들이 있고요. 그 표준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신 17개의 이제 UN에서 정한 지속 가능한 목표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9001, 14000이 45000이 이제 관심사일 텐데, 그것들이 뭐 14000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경영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DG 골과 연계된 테마들이 많고요. 9001은 이제 품질 또 서비스와 관련된 거니까 뭐 1번, 9번, 12번, 14번 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17가지의 테마와 어찌됐건 그 ISO의 경영 스탠다드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이 개발할 때의 단계부터 지금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런 그 숫자들이 표시되면서 우리 ISO 스탠다드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표준 개발 단계부터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발적 표준 중에 ISO 스탠다드 중에 26000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든 국가든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경영 시스템을 운영할 때, 이것은 우리가 받는 어떤 인증서 형태의 어떤 인증 비증은 아니고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가지의 이제 6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또는 국가가 경영할 수 있는지를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RI가 아까 그 대형 해난 사고를 통해서 기관이 설립이 됐고, 그게 이제 어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또 어떤 환경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를 기업이 스스로 공개를 하고 또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어떤 표준의 형태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GRI라는 기관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국제 스탠다드가 2016년도에 이제 국제 스탠다드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17가지의 UN SDG 골이 2015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15년, 16년에 어떤 글로벌한 ESG의 큰 이슈들이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RI 스탠다드를 여기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제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을 제가 현대상선에서 HM에서 발행한 지속가능 보고서와 이 GRI 스탠다드를 어떻게 연계를 해서 ESG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어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GRI 스탠다드의 종류입니다. 우리 9001, 14001, 45001처럼 GRI도 어떤 일련의 번호의 형태로 표준들의 종류들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GRI 200번대는 이제 경제적 성과와 반부패 관련한 내용들이고요. GRI 300번대에는 환경과 관련된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또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300번대에서 다루고 있고 400번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만 5천 인과 관련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이거 화면 보이시는 거죠?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현대상선이죠. 그러니까 HMM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은 법적으로 강제해서 지금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이 되면 모든 코스피 기업들이 이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종의 회사 홍보 자료 형태도 있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앞에는 이제 주로 홍보 내용이고요. 이제 중간쯤에 가면 네, 지속 가능 경영 체계라고 해서 여기 보면 ESG에 대한 자기들의 경영 체계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뭐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ESG에 대한 자기들 2020년, 2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UN SDG 골과 어떤 부분을 연계해서 17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가능 요구서에 담고 있고요. 뭐 이걸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ESG의 가장 먼저 이제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제 E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어떤 환경 안전 경영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아까 UN SDG 골에 있는 17가지의 목표 중에 뭐 자기들은 3번, 6번, 12번, 13번, 14, 15번과 관련된 어떤 목표 연계를 해서 환경 경영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자기들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뭐 이런 실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뒤로 가면 안전보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기들이 안전보건은 이제 3번과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자기들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어떤 체계들을 그다음에 또 사고 산재에 대한 어떤 실적들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뭐 교육을 얼마나 했다, 뭐 중대 인명사고는 현재까지 0건이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적고 이제 맨 뒤에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뒤에 가보시면 자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ESG와 관련된 어떤 평가기관들이 국내 9개 합쳐서 한 600개 정도의 평가기관이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평가기관들이 산재가 돼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기업 지배 구조원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이런 ESG와 관련된 평가를 받았고 뭐 CDP라든지 에코바디스와 같은 자발적 인증이지만 환경과 연계된 또는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어떤 인증들을 또 별도로 받아서 이런 점수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알리면서 저희가 앞서 보았던 GRI라는 아까 100번, 200번, 300번, 400번대와 연계된 내용들을 몇 페이지에 담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링크를 해놓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볼까요? 환경과 관련돼서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 아까 300번대에서 GRI 인덱스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기들 지속가능 보고서에 106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놨다. 또 우리 안전보건과 관련된 게 이제 400번대인데 403번에 뭐 안전보건 관련된 위험성 평가 내용이라든지
안 좋은 보건 교육 관련 내용은 이런 페이지에 자기들이 담아놨다. 그래서 그 결국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연히 회사에 대한 성과 홍보도 있지만 이제 유엔의 SDG 고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포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고 또 ESG에 대한 평가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대응하고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GRI 인덱스를 활용을 했고 그 GRI 인덱스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GRI 인덱스의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택해서 그 지표들을 여기 보시면 뭐 400번대 모든 항목을 다 담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401번 담았고 403번 담았고 403번에서도 뭐 403-1, 2, 3, 4, 5, 6, 7, 8, 9를 이제 담은 거고 일부 자기들하고 해당이 없는 거는 자기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온실가스 검증은 이제 우리 성급에서 시행을 했지만 이 보고서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증 왜냐면 이게 뭐 자기들이 이제 발간을 했더라도 3자 검증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영국 성급에서 이제 이렇게 검증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라는 게 어떤 하나의 뭐 정형화된 ISO 표준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유엔의 어떤 SDG 골을 달성하는 방법, 또 PRI라는 어떤 투자 원칙에서 적용되는 방법, 또 GRI 스탠다드라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서 그것을 ESG 평가를 받고 싶은 어떤 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서 아까처럼 A 플러스 B라는 성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상태의 형태로 자기들이 ESG 경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내용이 어떤 그 정형에 대한 틀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ESG의 핵심 테마는 재무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었고 뭐 얼마의 세금을 냈고 이런 어떤 재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계속 말씀드리죠. 사회적 책임은 예전의 형태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ESG로 커졌고 결국은 ESG 내용이 비재무적인 어떤 리스크 또 비재무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업이 잘 소화를 해서 경영을 하고 발전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줬고 그 PRI라는 게 결국은 아까 그 금융이 한 축이라고 그랬는데 유엔에서 ESG를 잘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잘해보자 라는 어떤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금융 투자 또 기업들을 이제 모집을 했고요. 지금까지 보면 한 3,000개의 금융 투자 기관들이 유엔의 PRI 원칙 그러니까 ESG 어떤 주제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가져왔고 우리 국민연금도 이곳에 이제 가입을 해서 지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이제 투자 대상 기업의 50%는 ESG를 자기들이 평가하는 ESG 지표를 기반으로 투자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리스크는 이렇게 뭐 중국의 경제 성장의 문제, 뭐 글로벌한 자산 버블의 문제, 어떤 재무적인 이야기가 리스크로 대두가 됐었는데 현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라든지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뭐 우리가 어떤 재무적으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리스크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올해 초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리스크의 순위를 보면 기후 대응, 뭐 전염병, 생물의 다양성, 결국은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들, 그 ESG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이제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이제 뭐 평판에 대한 어떤 갑질 문화, 또 성희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소송, 또 규제 리스크.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이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슈들을 모아서 ESG라는 어떤 경영의 틀 안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스튜어디십 코드가 아까 PRI 원칙과 동일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정하는 원칙들이고요. 특히 이제 공적연금에서 지금 공적연금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이제 결국은 책임투자라는 용어인데 아까 PRI와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본인들이 약 50%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올해 초에 5월 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적립금만 86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금액들이 기업에 투자가 될지가 지금 상상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그 ESG를 이제 담는 내용들을 어떤 하나의 그릇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2030년부터는 이제 전 코스피 상장사에 이제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고 또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환경과 관련된 또 거버넌스와 관련된 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요 공시사항에 대한 그 의무사항들을 이제 그러니까 보고 의무사항들이 법적으로 또 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기업들이 그동안은 돈만 잘 버는 어떤 숫자적인 내용들을 공개했다면 지금부터는 비재무적인 이슈들도 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공개를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재무적인 내용들이 아니시죠. 보면 ESG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들, 또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들, 산업재해에 대한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ESG 평가기관별로 그 인증 스킴들이 있는데 그 인증 스킴들은 그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까지 공개가 돼도 배점이 어떻게 되고 그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요.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ESG 50%에 대한 부분을 자기도 투자의 큰 틀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평가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공개된 것은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뭐 기후변화, 친환경 제품 개발, 산업 안전에 대한 내용들, 하도급 거래에 대한 부분들, 주주 배당 얼마나 했느냐, 또 이사회에서 찬성, 반대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참여도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내용 큰 틀로 보겠다는 거지 어떤 가점을 얼마큼 하느냐 그걸 알면 이제 기업들이 대응하기 쉬울 텐데 근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제가 옆에 지금 같이 나와 있죠. GRI에 대한 스탠다드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펀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틀이 결국은 국제적인 기준인 GRI 인덱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죠. 600여 개의 평가 기관이 있다고 그러고요. 뭐 정확하게 조사된 건 아닌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600개의 국내 평가 기관이 있는데 뭐 가장 먼저 평가를 했고 또 국제적인 신인도나 명망을 봤을 때는 다우존스, 또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외국계 어떤 금융기관에서의 평가 스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원이라는 곳이 지금 국내 상장사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너무 ESG 이야기가 나와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K자를 앞에 붙으면 이제 한국형이 되는데 KESG라는 지표를 이제 중소기업들 또 중견기업들한테 뭐 대응 참조용으로 이제 좀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왔고요. 네, 현재 600개의 평가기관이 있어서 기업들이 A라는 평가기관, B라는 평가기관, 뭐 여기저기서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국가적으로 어떤 스탠다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민간 주도형으로 KESG라는 지표를 만들겠다. 그 근거는 산업발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ISO 인증 스킴하고 비슷하게 어떤 인증기관이 있고 그것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원센터가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그 전체 큰 틀은 공개를 했습니다. 대략 한 50 몇 개의 문항으로 56개 정도의 문항으로 돼 있고 ESG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쯤이면 이 인증 기준이 초안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규모별로 이제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건 다 공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공개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될 거고, 그럼 인증을 잘 받은 기업한테 뭐 인센티브들을 주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을 하겠죠. 특히 그래서 아까 그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는 비용도 뭐 1억에서 2억 정도 상당히 비싼 비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을 하는 이 부분은 뭐 중소기업의 맞춤형으로 아마 지원 사업이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어떤 업계 관계자들하고 지표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올해 말쯤에 지표 표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끝으로 한국성급에서도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이 어떤 배출가스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을 봤을 때는 일반 산업과 대비해서는 상당히 E라는 환경적인 지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운기업을 위한 어떤 맞춤형 지표를 좀 설계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어떤 비슷한 구조죠. 전체적인 큰 틀은 저희도 GRI 스탠다드라든지 다른 기준을 참조해서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큰 틀로 평가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번 달에 현재 2개의 해운회사에 대해서 지금 이 ESG 해운 KR 레이팅을 지금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또 아마 조선소 대상으로 또 하나의 평가 지표가 만들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해운 회사랑 조선소 대상으로 지금 일단은 ESG 어떤 평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려고 하고, 문제는 이제 활용도거든요.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써먹느냐. 그래서 지금 해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어디죠? 해운진흥공사하고 이 부분 평가를 연계해서 자기들이 어떤 금융을 일으킬 때 참조할 수 있는 툴로 활용하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보면 아까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의 인증기관에서 ESG 평가를 받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어떤 요구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때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외국의 메이저 화주와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ESG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또 그런 걸 받은 거고, 또 어떤 화주라든지 다른 또 이해관계자가 또 ESG 평가를 또 스킴을 또 요구를 하면 또 받아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기업을 위한 이런 지표 개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의무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런 스킴을 개발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저희도 이제 이게 얼마나 활용을 하고 얼마나 확산을 해야 될지는 저희도 좀 시범 인증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참고용으로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ESG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비재무적인 리스크를 잘 관리하자라는 내용을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경영 거버넌스와 이제 연계해서 관리하자는 툴이고, 그것을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은 뭐 GRI 스탠다드 있고 다른 또 자발적 표준도 많고, 아까 ISO에 26000이라는 사회적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인증을 받고 계시고 또 준비하신 ISO 9001, 14001, 45001에도 그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영의 철학의 초점은 지속적 개선, 아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ESG가 내용이 됐었거든요. 결국은 기업에서는 이제 지속적 개선이라는 그 테마 안에서 ESG 경영 철학, 꼭 ESG 인증을 받지 않는 시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영업도 하시고 인재도 양성하시고 또 어떤 소비자와의 관계들도 좋게 잘 풀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뭐 이게 한 2시간짜리 계속 하나씩 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쭉 읽어드렸고요.
자료는 나중에 배포가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제가 받고 5분 안에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그 테마를 이제 뭐 ESG 교육이 이제 저도 여러 번 받았고 했는데 이제 초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 다른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 성급에서 하는 게 이제 어떤 국제적인 스킴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검사하다 보니까 결국 유엔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강의를 아마 들으시면 환경 실제적으로 그 환경 경영의 어떤 유효한 주요 사례들, 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요 사례들, 뭐 그래서 E와 S와 G를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을 하는 또 방향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범지구적인 노력들 속에서의 어떤 스킴으로 제가 탑다운을 한 거고요. 또 다른 강연들도 또 유튜브에 있는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기업 경영이나 고객 영업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우리 관계자한테 전달해 주시고 자료는 배포될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